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페 창업 자유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카페 창업은 자유보다 매장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오픈해서 정리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직장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단, 내가 사장이라는 것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퇴직 후 무작정 창업이나 직장 생활 힘들어서 창업을 할 땐 필피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선 말합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그렇다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카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수익은 얼마나 나오며 비용 또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포지션에 맞는 직원도 채용해야 하고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지, 레시피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맡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창업을 했는데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는 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프랜차이즈가 해주는 대로 해야 하니까요. 타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반납하는 아이러니함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돈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 배움을 멈추면 죽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배울 때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 또한 찾아옵니다. 내가 카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말고 왜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침 오픈이 즐겁고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 또한 감동을 받게 된다면 자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단골 고객이 되어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며 창업을 하면 직원들 또한 즐겁게 일하고 매장 분위기가 밝고 말 한마디가 따뜻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사장은 자유롭게 다음을 준비할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카페 준비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뿐 어려운 건 없는 거죠. 조금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입니다. 하루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5. 허실의 극치 신출귀몰 시작하겠습니다. 고선공자 적부지기소수 선수자 적부지기소공 미호미호 지우무형 신호신호 지우무성 곤능위적 지사명.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켜야 할 곳을 모른다. 잘 지키는 자는 적이 공격해야 할 곳을 모른다. 미묘하고 미묘하여 흔적을 알 수 없고 신기하고 신기하여 동정을 알 수 없으니 적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지켜야 할 곳을 모른다. 잘 지키는 자는 적이 공격해야 할 곳을 모른다. 공격을 잘하는 자가 공격하면 적은 어디를 지켜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방어를 잘하는 자가 지키면 적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조는 간단명료하게 해설했다. 모습을 누설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인지 적이 나의 허실을 모르니 방어도 공격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진격할 때 적은 당신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겨우 어떻게 알아내어 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당신의 성동격서나 조호이산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당신이 방어할 때 적은 당신의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실한지 알 수 없으니 공격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데 겨우 어떻게 알아내어 허점을 공격했다는데 하필이면 또 매복 작전에 걸려드는 시기다. 이것이 허실의 전술이다. 승리하려면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쳐야 한다. 적이 당신의 허한 곳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 찾았다 싶어 공격했는데 하필이면 당신의 가장 실한 곳을 치게끔 하는 것이다. 역으로 당신이 적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적을 흔들어 허점을 드러나게 한 뒤 한 방에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전개하면 당신은 전쟁의 신이 된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은 아래와 같이 탐복하고 있다. 미묘하고 미묘하여 흔적을 알 수 없고 신기하고 신기하여 동정을 알 수 없으니 적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제자가 될 수 있다. 허실의 전술은 너무도 미묘하여 모습이 사라지고 너무도 신기하여 소리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적은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형편에서 언급했던 바와 아래와 같은 자가 된다. 잘 지키는 자는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고 잘 공격하는 자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움직인다. 당신이 이토록 신철기모라면 적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이니 적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당신은 적의 목숨을 관리하는 주제자가 되는 것이다. 원문에 사명이란 용어가 나왔다. 이 용어는 작전편의 다음 구절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따라서 전쟁을 하는 장군은 백성의 생사를 관리하는 자이며 국가의 안위를 주재하는 자이다. 전쟁을 아는 장군은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여기 허실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의 사활까지도 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시는 장황할 정도로 해설을 시작했다. 손자는 허실의 전술적 운용을 논함에 있어서 신기하고 미묘한 경지에 이르러야 성공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나의 실함을 적에게 허함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나의 허함을 적에게는 실함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적의 실함을 흔들어 나는 허하게 만들 수 있다. 적의 허함을 나는 그것이 실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적은 나의 허실을 간파하지 못하지만 나는 적의 허실을 통찰하고 있다. 하씨는 해설을 이어갔다. 내가 적을 공격할 때는 적이 지키는 곳이 실함이고 지키지 않는 곳이 허함임을 안다. 그러니 나는 그 단단한 곳을 피해 무른 곳을 공격한다. 적의 급소를 치고 허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 총 공세에 나설 듯이 보이는 곳은 요처가 아니고 공격할 것 같지 않은 곳이 오히려 적의 주 공격 대상임을 안다. 내가 적에게 허함을 보여주면 나의 실함과 다투게 한다. 적이 동쪽에서 진공할 태세이면 나는 서쪽을 강화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공격하면 적은 어디를 지켜야 할지 모르고 내가 방어하면 적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른다. 공수의 변화는 허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혹은 깊은 땅속에 숨은데 이는 나의 수비를 비유하고 혹은 높은 하늘에서 움직이는데 이는 나의 공격을 비유한다. 흠적을 없애니 보이지 않고 소리를 감추니 들리지 않는다. 마치 땅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
마치 하늘에서 불쑥 내려온 듯 신속하고 은밀하며 유성이 반짝이고 귀신이 움직이듯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아늑한 심연에서 선회한다. 미묘하고 또 미묘하며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 세상에서 시력이 가장 좋아도 그 미묘함을 볼 수 없고 세상에서 청력이 가장 좋아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모습은 무형이 되었고 소리는 무성이 되었다.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적이 살필 수 없다.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적이 들을 수 없다. 허실의 변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하씨는 허실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해설했다. 과연 허실이 저토록 신기할까? 물론이다. 적이 성동격설을 하면 당신은 걸려들지 않는데 당신이 성동격설을 하면 적이 걸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험의 문제, 감각의 문제, 철학으로는 왕양명 심학의 지행합일의 문제이다. 너도 나도 모두 손자병법이며 36개를 읽었다. 성동격서 6살 어린이도 아는 말이다. 전쟁에 나갔는데 적이 동쪽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총 공세를 퍼부을 때 적이 서쪽을 공격하라고 저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당신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만일 적이 당신은 이미 성동격서임을 알아챘다고 판단하고 서쪽이 아니라 동쪽 혹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총공세를 펼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본다. 설탕은 달다. 설탕이 달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런데 가령 당신은 설탕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자. 설탕의 그 단맛이 어떤 것임을 당신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병법은 모두 읽어봤다. 심지어 달달 외우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책을 읽을 때 자기 수준까지만 읽어낼 수 있다. 자기의 능력 밖은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당신은 전혀 알 수 없다. 게다가 당신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뿐더러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고 자부까지 한다. 이를테면 조괄처럼 책으로만 병법을 읽고 탁상공로를 하는 것이다. 조괄은 병법을 모를 뿐더러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그런데도 전부 알고 있다고 오해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군대를 이끌면 국가의 재앙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동격서를 알까? 우리도 모른다. 성동격서가 어떤 일인지 머릿속으로 이해했다고 진짜 안 것이 아니다. 실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이 공격의 앞에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든 서쪽에서 소리를 지르든 당신은 적의 어느 부분이 실하고 어느 부분이 허한지 첫눈에 알아보고 달려가 대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성동격서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지행합일일 것이다. 지행합일, 지식과 실천은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 실천할 수 있어야 참된 지식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행합일하려면 일단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육아사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성인은 모른다고 하기에 알고 소인은 안다고 하기에 모른다. 성인은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에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수시로 자신을 일깨우고 성찰하며 동시에 관찰하고 배우고 묻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인은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심지어 다 안다고 여기기에 관찰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묻지 않으니 결국 영영 모르게 된다. 손자병법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는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일 뿐이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업무를 성찰하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적응하면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면 충분하다. 직접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 이 단락을 마무리하겠다. 동업자 한 분을 친구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 함께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자리가 파하자 친구는 나에게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까 저분의 실력으로는 힘들겠다.
저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체급인지 말해줄 수 있다. 나는 당시 경악하여 물었다.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보다 돈이 적은 자를 나는 그저 한두 마디만 해보면 금세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인지 내가 겪어봐서 알거든. 나보다 돈이 많은 자를 나는 몰라. 나보다 돈이 적은 자는 내가 다 알지. 몇 년 지난 이야기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무척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과 사업 관계로 만나면 그저 식사 한번 같이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다 눈에 들어왔다. 그가 무슨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도 이미 다 수차례 겪어본 일인지라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나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경지가 높다면 내가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지행아빌인데 참으로 미묘하고 신기하다. 손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미묘하고 미묘하며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러니 손자도 당신에게 허실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모른다고 하기에 알고 소인은 안다고 하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찰하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적용하면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상황에 따른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으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며 자신을 일깨우고 성찰하며 동시에 관찰하고 배우고 묻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카페 창업 또한 같습니다. 막연한 상상보다 배우고 물어가며 장비의 장단점을 알고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어떤 상권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움직여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건 내 수준에서 밖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나의 사유를 넓혀야 합니다. 분야는 인문, 과학, 철학을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박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본문에서 설탕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느냐는 자신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일해봤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감은 좋지만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병법서 좀 읽었다고 전쟁의 신이 아니듯이 이런 사장이 매장을 이끌어가면 직원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 창업을 해야 한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는 거죠. 위생부터 제빙기 청소까지 그랬을 때 맛있는 음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카페를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처럼 한다면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에게 감독을 준다면 매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시장에 선보인다면 백전불태입니다. 오늘은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